그럼 이제 테마 11번 한번 봅시다. 자, 제작 공부에 뭐가 나오죠? 복구. 자, 제작 공부의 복구는 작년에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작 공부의 복구. 자, 복구고요. 자, 제작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기존 수강생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한번 써봐요. 자,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어요. 뭐라고 써놨죠? 시도지사 상인 X. 이거는 고전틱한 문제예요. 예전에도 많이 출제됐는데 작년에 지문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봐봐요. 자, 제작 공부의 복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애우더라도 봐봐요. 제작 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여한다, 여하지 않는다. 여하지 않는다. 그럼 여하지 않는, 왜 여하지 않는지. 애우더라도 여하지 않는데 암기를 하더라도 약간 동기부여를 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성한정 위에 뭐가 있죠? 시도지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봐봐, 생각을 봐요. 자, 지적공부 복구 자체는 어때요? 지적성한장한테 맡겨놔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복구는 남발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여한다, 여하지 않는다. 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변경이 있어요? 지난번에 다 외웠는데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지적성한장한테 맡겨놓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여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여한다. 어때? X. 이게 우리가 제가 봐봐요.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 이게 2등병이잖아요. 여기는 1병이고, 여기가 3병이고요. 여기에 이제 병장이 되잖아요. 병장. 그렇죠? 근데 제가 뭐 2등병 때 얘한테 죽살이 맞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얘한테 보고했거든. 얘한테 병장한테 즉시 보고했어요. 그런데 얘가 왜 때려요? 너는 이렇게 보고체계도 모르냐? 그래서 보고체계도 모르냐? 모든 보고체계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서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맞았고, 죽도록 맞았는데 제가 26살인데 19살한테 맞았어요. 계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19살인데 먼저 군대 왔으니까 저는 뭐 받고 웃어요, 제가. 웃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알았어요. 쪼개지 말라는 게. 저는 처음에 쪼갠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째려보지 말라는 소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쪼개지 말라는 게 웃지 말라는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 그래서 요 보고 체계가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야. 보고 체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지적성한청은 누구한테 보고해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게 보고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얘 근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의 승인을 여한다? 시도지사. 그럼 복구 자체는 남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봐봐요. 가시적 시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성한청. 얘한테 반출 사유를 맡겨놓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니까 애우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야. 애우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애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턱대고 애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우는 사람. 무턱대고. 그럼 그 사람은 문제에 접목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의 애우더라도 어디 문제에다 써먹을 걸 가미해서 약간의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 들어가는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여한다, 여하지 않는다? 여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복구. 대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럼 원칙상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원칙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A적으로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뭐예요? 이때는 굳이 복구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2월달,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봐요.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요? X. 언제나 청량한다. 어때요? X. 그러면 8월달 모의고사는 이걸 이렇게 출제한다고. 봐봐요. 이제 내공이 좀 쌓이면 이렇게 출제한다고. 자, 5개 지문에 이렇게 섞어서 나온다고. 자,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5개 지문에 섞어서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되고 눈에 팍 띌수록 지적공부 복구 시 언제나 청량한다. 언제나라는 건 눈에 들어오죠.
이걸 5개씩 분해 섞어서 나오면 이거는 눈에 안 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나타나면 또 맞죠? 읽어봐요. 제적 공부 복구시 청량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어떻게 잡아갈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 지문은 7, 8월 달에 모의고사 내는 지문이고, 3월 달 모의고사는 이제 눈에 팍 띌수록. 그래서 제적 공부 복구시 언제나 청량한다. 그때 X. 청량은 필수적이다. 그때 X. 그거는 3월 달에 나오는 기출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이제 어렵게 출제하면 7, 8월 달에 요렇게 출제해버린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외워서 문제에 갖다 붙이느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 사실 요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 이제 갓난킬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복구 전이 후예요. 전이라는 거. 요게 이제 전.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시군구의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자, 밑입니다. 밑. 자, 인터넷 홈페이지야. 인터넷 홈페이지. 자,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게시한다는 거예요. 15일 이상 게시한다. 게시. 그러면 여기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냐? 대표적으로 이 신청 기간으로서 요거는 게시 기간 내라는 거야. 게시 기간 내. 여기 이 15일이 뭐라는 거야? 이 신청 기간이에요.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거는 지금 몇 군데를 장난칠 수 있는데 생각하면서요라고. 여기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시군구, 여기는 게시판, 여기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밑이죠, 여기는. 자, 여기는 며칠이에요? 15일. 여기는 네라는 거야. 자, 그래 봐봐요. 요번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 방문각, EBS, 에듀프라임 에듀, 그 다음에 딴 데, 5군데 제가 모의고사를 내놨어요. 3월달. 전국 다 모의고사. 공식방 웬만하면 제가 다 내놨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방문각은 여기다 며칠을 써느냐? 15일을 30일로 장난쳤다라는 거야. 15일이 30일이 15일이. 딴 모의고사는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 X. 자, 그러면 여기는 시도 게시판. 시도의 시군구예요. 게시판이 공부예요. 게시판이에요. 여기는 또는이 밑이에요. 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내공이 쌓일수록 여기 이제 뭐예요? 7, 8월 달에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한다고. 읽어봐요. 시군구 게시판에만 15일 이상 게시한다. 어때? X. 시군구 게시판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밑이라는 것은 동시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며칠 이상에? 15일. 여기 무슨 신청? 이 신청. 그럼 이 신청에는 뭘 담고 있어요? 이 신청하도록 뭐다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외우더라도 요 뒤에는 뭐예요?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무슨 사유가 발생해? 통지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이제 자기가 외워 들어가면서. 그러면 봐봐요. 좀 약간 어렵게 출제한다면 뭐예요? 요거 이제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 출제가 될 거고. 여기 이제 뭐예요? 요걸 이제 뭐예요? 요 밑을 또는으로.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에만 10월 이상 게시한다. 이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할까요? 여기 전이의 후예요. 그럼 봐봐요. 제적 공부 복구한 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어때요? X. 한때라는 것은 이미 복구 후라는 거거든. 복구 후인데 뭐하러 15일이라는 게시해요. 그럼 봐봐요. 복구. 읽어봐요. 하려는 때.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장난치면 또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요거. 그러면 이제 7, 8월 달 모의고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장난친다고. 통지자. 요거 동시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장난을 친다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요렇게 장난친다고. 요걸 많이 장난친다고. 15일을 며칠로? 30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 저보고 와서 왜 15일이냐고 물으면 이해할 게 아니거든.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서 자기가 반영을 할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 멸실 훼손 당시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을 나왔네요.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게 이거죠. 작년에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지적 공부 복구 시, 시도지사는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지적 소관청이 복구한다. 어때? X. 그게 작년 간접적으로 지문을 가서. 근데 봐봐요. 이제 외우더라도 그 가로 안에 봐봐요. 가로 안에. 가로 안에 뭐가 써놨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시도지사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뭐예요? 가시적이에요? 불가시적이에요? 불가시적. 그럼 불가시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왜 그걸 뭐예요? 어떻게 이제 이걸 외우더라도 이게 어떻게 반영돼서 문제가 출제될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외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두면 자기가 뭐예요? 직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안에 거 한번 다시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이 밑에 대장 찾았어요? 네, 그 옆에는 뭐가 써놨어요? 복구 자료 조사서 찾았어요? 그럼 대장을 복구 자료 조사서에다가 하살표 해놔요. 자, 대장을 어디에다가 복구 자료 조사서. 이렇게 이제 대장을 눈에 띌 수 있도록 복구 자료서에다가 그건 하살표를 해놔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온지 봐봐요. 도면 찾았어요? 도면은 거기 복구 자료도에다가 이렇게 하살표 해놔봐요. 자, 이렇게 하살표 해놔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뭐예요?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도가 돼. 그럼 문제 나가요. 지적 공부 복구 시 대장은 복구 자료도가 근거 자료가 되고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서가 된다. 어때? X. 이게 바꿔놓으면 또 돌아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연상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면의 도자 동그라미. 자, 도면의 도자 동그라미, 복구 자료도에서 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착상해서 도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렇게 감각을 익혀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대장의 근거 자료는 뭐가 된다?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도. 이걸 교차시키면 못 찾아낸다라는 거야, 또. 외우더라도 이걸 생각하면서 좀 외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소유권 값 찾아봐요. 찾았어요? 소유권 값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행강편 쳐놔봐요. 자, 소유권 값은 뭡니까? 소유권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하살표로 쭉 따라 올라가 봐요. 근거 자료가 뭐가 돼요? 등기부, 판결서가 되는 거야. 자, 보면, 자, 소유권에 관한 근거 자료는 맨 위에 하살표를 따라 올라가 봐요. 뭐가 있어요? 근거는 뭐가 있다? 등기부와 판결서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 가로 열고 등기된 토지라고 써놔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는 등기부가 되고, 자, 판결서 가로 옆에다가는 미등기라고 써놔요. 미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기된 토지는 확정 판결서가 근거 자료가 된다. 어때? X.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이제 조금씩 붙여가는 거라고 지금. 지난달에는 이렇게 이제 외웠죠. 요것만 외웠거든, 사실. 지난달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 자료에서 살을 좀 붙여놓고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어디로 내려오냐면 근거로 내려와요. 근거 자료. 맨 밑에 좌측에. 찾았어요? 예, 그게 작년 26회 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자, 1번 한번 척한 읽어봐요. 자, 첫 번째 점 읽어봐요. 지적 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 파일. 여기 이제 5번 해가지고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집어넣어서 작년에 2.5점짜리.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작년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동안은 그러면 요거 복구 자료가 출제가 됐는데 주로 어디에다 장난쳤느냐? 거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현관편잖아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찾았어요? 예, 그걸 뭘로 장난쳤느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쳤다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뭡니까?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공시법에서는 배우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출제원도 못 외울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공법이냐 공시법이냐 구분 좀 해달라는 게 바로. 그런데 작년에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안 나오고 뭘로 살짝 장난쳤느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로. 그래서 의미상으로 본다면 그 의미를 잡아놓고 올해는 출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돼서.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그 정도 잡고.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복구 자료 확정 갔어요? 네, 복구 자료 확정해서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15일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자기가 요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써봤던 읽어봐요. 복구 후에 복구 전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간 15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미리 한번 써준 거고, 요거 이 신청 밑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야죠. 뭐라고? 게시기간 내. 그러면 요 15일 이상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의신청을 해요? 자, 이제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니네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좀 그러면 뭘 해? 이의신청하라고 뭐 해줘? 통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지적공모 복구는 뭐가 따라붙는다? 뭐예요? 통지. 사유관을.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지적공모 복구는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무슨 공부예요? 지적공부 복구.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잡아놔도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는 안 틀려요. 지금 뭐예요? 80%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80%. 왜 80%를 이번 달에 설명해 놔요? 봐봐요. 지문이 몇 개예요? 5개죠. 몇 프로예요? 20%, 20%, 20%, 20%. 100%죠. 그러면 하나 모르더라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80%까지 설명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5번까지 갔다. 공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번까지 안 읽어도 답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5번까지. 5번까지 읽는다라는 것은 무슨 요 4개 지문에 뭔가 불완전한 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보면 봐봐요. 여기 만약에 5개 지문이 있어. 자, 5개 지문. OX 지문, 틀린 거 옳은 거는 OX잖아요. 몇 번이 정답이야?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옳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5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해놨다라는 거야. 안 해놨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모의고사는 5번은 나는 안 읽겠다. 죽어도 안 읽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고. 어디에서 답이 끝난다? 4개 지문에서 답을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해라. 근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또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 댈까요? 시간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답이 5번만 있나요? 5번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5번만 있나요? 아니잖아.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X, 정답은 1번이죠. 네, 틀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몇 개 지문 3개만 읽으면 답이 나와야 돼. 5번이 정답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달에는 5번을 안 읽고 나는 4개 지문만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개 지문? 4개 지문. 그러니까 다 5번 지문까지 읽으면 내가 좀 공부를 지금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저기 문제 풀이로 와봐요. 지금 왜 자꾸 문제하는 거야? 이게 초보자들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하거든. 그러면 거기 한번 2번 문제로 가봐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감이라도 한번 잡아봐요. 자, 바르게 나타낸 거죠. 1번 복구 자료 조사 찾았어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조사를 하면 뭐가 나와요? 조사서가 나오겠죠. 그럼 복구 청량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며칠 이상 게시해요? 이게 무슨 신청을 받아요? 이의신청. 그 다음에 시작 공부에 복구.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읽어? 그거 자체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단권화를 시켜놔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집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단권화를 시키느냐? 자, 그럼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거기 이번에 지적공부 복구 절차 형광펜 나와봐요. 제 문제에다가 지적공부 복구 절차 문제.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쳤어요? 그러고 나서 1번에다 형광펜 닦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풀 때는 요거만 읽어서 지적공부 복구 절차 요거만 읽고 나머지 문제 한 문제 꺼내야지. 그것도 문제풀이도 뭘 시키라는 거예요? 단권화 시키라는 거야. 쓸데없이 쓸데없는 지문들을 외울 거를 없잖아. 이런 거는 단답식이니까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그럼 다음번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 공부 복구 절차. 그러면 1번만 딱 읽어보고 다른 문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쓸데없이 지적 공부 복구 절차 또 문제 풀 때 또 5개 다 읽는다고.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자기가 버는 거지. 시간은 아무리 많이 줘도 요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렇게 단언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가 접목이 된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식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요. 몇 페이지? 33페이지. 자, 그럼 33페이지 테마 보니까 뭐가 나와요? 토지, 이동. 나와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우리 이제 지목 빼고는 사실 기본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모르면, 요 강의 노트를 듣고 모르면 어디를 찾아봐서 책을 찾아보든지 굳이 책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마 12번.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 뭐냐?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라는 거야. 다르리.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가봐요. 바로 밑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토지의 표시를 읽어봐요.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봐봐요. 문자 그대로 읽어요.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읽는다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토지의 표시를 안 읽어. 이렇게 읽는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봐봐요.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분할. 분할은 빨리 그러면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나 저 돌아버릴게요. 제가 갈래요, 집에. 말씀하시는데 하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라고. 자, 다시요. 분할은 토지이동이냐 아니냐. 그럼 토지이동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라고. 토지이동이란 뭐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순간적으로 번개 뜨듯이 팍 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읽어봐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읽어봐요.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입니다. 이제 지금 다루는 토지 이동의 개념은 지금 이걸 외워서 이걸 접목을 못 시킨다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순간적으로 바로 답변 안 해도 돼요.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그럼 봐. 순간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합병 시켜보는 거야. 또 그러면 합병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했죠. 면적 달라졌고, 경계 달라졌고, 좌표 달라졌고.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저 죽어버릴 거예요.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다. 지목이 달라졌잖아. 미치겠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자, 무슨 날이에요? 자, 그럼 순간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입니다. 자, 봐봐요. 다시 이제.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왜?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25회 때 잘 들어봐요. 담당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4번에 뭐다? 소유자 변경. 그렇죠? 공시지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과목에도 써먹으라고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다는 것은 문제를 써먹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근데 어떤 누님 형님들은 그냥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토지동이 뭐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나 변경까지. 그날은 뭐다? 토지동이냐? 아니요, 이래요. 아니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죠. 봐봐요. 잠시간 순간적으로 답변 바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잠시 순간적으로.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봐봐요. 요 주소 변경. 만약에 토지 주소 변경이라면 토지 이동이겠죠. 근데 읽어봐요. 소유자 주소 변경. 그럼 고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그럼 만약에 올해 이제 방문각에서 박스 문제를 하나 출제해놨어요. 남정 하란 것 중에서 토지 이동 사유가 몇 개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를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오케이. 그렇게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제 잡아야 돼요.
그거는 처음 오신 분이든 뭐다 나중에 온 사람은 토지 이동 개념 자체는 잡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내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토지 이동 결과로서 자 첫 번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자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저는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한다.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근데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 자가 다를 이자라며 다를 이자라며 왜 신규 등록은 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봐봐 달라진 게 아니죠. 새로 생긴 거잖아. 근데 국가가 뭐다 법률 규정에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강제적으로 무슨 등록을 잡아놔서 신규 등록을 잡아놔. 그럼 신규 등록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이다. 왜?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근데 논리가 안 맞아. 이자하고 새로이 정하는 것은 이자가 무슨 이자인데? 다를. 근데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슨 이동을 잡아줬다? 토지 이동을 잡아줘. 이게 신규 등록은 슬퍼요. 왜 슬픈지 아세요? 초창기에 토지 이동으로 잡아줬다가 왕따를 당했다가 다시 신규 등록이 토지 이동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처음에는 신규 등록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법률로 뭐다 제외를 시켰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요 자체가.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규 등록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그러면 자기가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하고 안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며칠? 60일. 새롭게 등록해야 되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안 한다는 거는 또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청량도 안 하고 등록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좀 하라니까, 생각을 좀 하라니까. 자, 그럼 거기 봐봐요. 자, 이번에는 결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새로 생겼는데 무슨 결번이 생기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대장 있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가장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야. 자, 25회 때 봐봐요. 신규 등록,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거는 죽거나 사나 뭐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본능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신규 등록 문제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등기 촉탁부터 찾으란 말이에요. 등기 촉탁. 제일 큰 논점이니까 그게. 자, 지적 공무 정리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자, 등록 전환 볼까요? 신청 며칠? 60일. 청량해야 안 해? 해요.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 왜 해요? 봐봐요. 그러면 등록 전환의 개념을 암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임에서 서로가. 그러면 산 7번이 뭐다? 7번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요 산 7번은 뭐다? 결번이 발생하잖아. 그럼 아직까지 등록 전환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등록 전환의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임야대장, 임야도 앞에는 뭘 붙여? 산을 붙여놔. 뒤야, 앞이야? 앞에. 그렇죠. 9번. 집어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는 뭘 붙여? 뒤에 산을 붙이죠. 집은 앞이야, 뒤야? 앞에 산자를 붙여놔. 그러면 산칠이 뭐다? 인토로 가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산칠이 예를 드는 거예요. 7번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산칠이 뭐예요? 결번이 발생하자.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외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발생하죠. 자, 그러면 지적정리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분할입니다. 분할은 거기 60일. 세무예요? 오예요? 세무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왜 세무인지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잡아봅시다. 60일에 강제 의무가 없어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보라죠. 요게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래, 근본화 마음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60일의 강제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의적으로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세모를 갖다 놓은 거야.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거든. 그렇죠. 소유자 마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자,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경계가 새로 생겼잖아. 경계가 새로 생겼잖아.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 또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발생한다는 사람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7번이죠. 분할해봐요. 뭐다? 7 다시. 분할이 무슨 결번이 발생하냐고. 생각 없이 해오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뭐가 바뀌었어?
면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고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를 빠져나간다는.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합병 봐봐요. 일단 크게 논점을 잡고 가요.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가라고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몇 필지? 자, 몇 필지? 두 필지잖아.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건보라야.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논점이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논점이 되네요. 그러니까 세모죠, 세모. 세모 거기 행간편 쳐놓고요. 근데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아우 대단합니다. 측량할 필요 없어요. 합치니까 내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 또 안 한단다. 또 안 한다. 여기 봐봐요. 8-8 여기 안 해요. 여기 합치니까 여기 결번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해오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서.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자, 그럼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면적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그럼 거기 옆에 등기 촉탁 위에다 써요. 자, 등기 촉탁 그 제목 위에다가 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사실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등기소유 알려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그럼 한번 여쭤봅니다. 지목 변경,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지목 변경 한다 안 한다? 한다. 지목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지목 변경은 뭡니까? 당연히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니까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가 바뀌어야 되거든. 표제부 뭐가 바뀌어야 돼? 지목이 바뀌어야 되거든.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는 거야. 사실의 등기. 자,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가봐요. 신청 며칠? 60일. 그러니까 60일과 관련돼서는 뭐만 신경 쓰면 돼? 분할하고 합병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분할과 합병. 나머지는 그냥 60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또 봐봐요. 또 뭐예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여기 봐봐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잖아.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울 걸 외우고 쓸데없는 걸 외우고 그러니까 꼭 암기할 걸 안 외우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꼭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해버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다 파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몇 개의 파일이 있어야 돼요? 몇 개의 파일이 있어야 돼? 6개. 왜 6개? 과목이 6개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맞췄네. 제대로 맞췄네. 6개 맞췄네. 그러니까 그 파일 속에 민법이라는 파일이 뭐다 하나 있으면서 꼭 외워야 될 거 꼭 외워줘야 되고 그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야.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이런 것들 다시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현은 백사조의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외울 거는 이거예요. 외울 거는. 자, 그럼 봐봐요. 자, 민법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잘 듣잖아요. 읽어봐요. 무슨 요건이 있어?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피해자 측면하고 수익자 측면에서 두 개를 꼭 외워줘야죠. 피해자는 뭐예요? 궁박, 경설, 무경. 이 수익자는 이용의사.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기운에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 그럼 폭행이가 요거는 뭐다 딱 외워져 있어야 돼.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읽어봐요. 적용. 현저한 불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경면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경면은 적용이 있어 없어? 왜? 경면은 공법상 행위고 백사조는 사법상 행위거든. 그러 경면은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외워야 될 게 있어. 뭐라고 써놨죠? 채권의 보기. 적용이 있다 없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 남편이 부도론에서 감방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부인한테 와서 채무자들이 네 채권을 포기하면 너 남편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게 바로 무슨 포기? 채권의 포기. 예자로 원칙은
단독행위잖아. 그러면 백사조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워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사조의 파일이 구성되면서 이렇게 파일은 애워라는. 그러니까 애울 걸 애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러니까 애울 거 애워주고 안 애울 거 안 애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꼭 애우. 그래서 이제 맞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채권의 보기는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 어때? X 적용이 있다. 결론적으로 채권의 보기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워줄 걸 애워줘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번은 발생해야 하네. 지목이 바뀌니까 결번은 발생할 턱이 없죠. 그런 거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애워야 돼.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목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지목 변경도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하자. 지적 공부 증리 뭐다? 수수료 5가 되는 거예요. 자, 해명성 말소 찾았어요? 네, 해명성 말소에서 꼭 애울 게 하나가 있네요. 봐봐요. 나머지는 며칠이에요? 60일. 해명성 말소 90일. 그럼 왜 90일을 두는지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간단해. 자, 이게 무슨 해안이에요? 리아서식 해안이죠. 영어는 A입니다. 혹시 여기 바다가 됐어. 바다. 혹시 바닷물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30일을 더 준다고. 며칠이다? 90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A는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러워. 그럼 바다로 된 날로부터 쫓아가서 나 오늘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너 말소하러 왔어요. 그래? 그러면 차일피일 미룰 거 아니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그래? 야, 그만해라. 자, 통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여기다 써요. 90일 밑에.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다? 90일이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통지 받았어요. 그래도 신청해 안 해? 안 해. 그런 거 아니니까 얘가 힘써야지. 자, 이제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직권이라고 좀 읽어봐. 직권. 그렇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요거는 직권이야. 그러면 내가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뭐다? 지적소관청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무슨 말소시켜? 직권 말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소리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여기 한번 봐봐요. 직권 말소했죠? 그러면 가서 이제 지적 정리를 했어. 근데 A한테 가서 수수료 내라.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 주고 안 주고? 죽죠. 생각을 해봐요. 왜 죽어요? 지금 육지, 자기 땅이 바다로 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그러면 열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끝에 수수료는 뭐다? 면제가 되는 거야. 수수료 X야 뭐야? X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X가 된다. 그러면 우리 16회 때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지적 청량 수수료도 뭐다? 납부한다. 어때? X.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전부가 잠기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경기가 새로 생긴 게 없죠. 일부가 잠기면 청량해야죠. 뭐가 새로 생겼어? 경계. 그러니까 거기 청량 가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 이렇게 나온 거네. 일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결번과 관련돼서 전부가 잠겼으면 결번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일부만 바뀌었으면. 안 하죠. 그래서 거기 결번에는 뭐라고 써놨어?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면 애울 게 없는 거야, 몇 개.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만 몇 개 오면 되겠죠? 신규 등록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촉탁? 등기촉탁이네. 그거는 경경 등기촉탁. 그럼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병은 특징은 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지목 변경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결번은 애울 필요도 없고요. 결번 X와 관련돼서는. 해명성 말소는 며칠? 90일.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끝에 가봐야 수수료는 뭐다? 면제. 그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연애들이 논점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외우고 여기 한번 봐봐요. 또 하나 잡을 거나. 우리 여기 우리 누님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감자 캘 때 감자 캐보셨죠? 저도 감자 많이 캐봤어요. 감자 많이 캐봤어요.
뭐 감자. 많이 캘 때 뭐부터 뭘로 캐요? 처음에는 지금 홈이 안 펴요. 지금 뭐예요? 대를 쭉 깔아 올리죠. 쭉 따라 오니까 줄줄 해가지고 줄줄줄 틀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호미로 싹 켜잖아요. 호미로 틀잖아요. 그럼 쭉 따라 올라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자기가 이제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봅시다. 합병, 지목변경, 공통점. 청량하지 않죠. 잡아당겨야 되잖아. 합병과 지목변경 무슨 이동이야? 토지 이동.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청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뭐다? 합병과 지목변경.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써먹어야 될 건지를. 그러면 다음 중, 그러면 지문에 봐봐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맞네요. 토지 이동 조사가 뭔데? 그게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잖아. 우리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맞네요.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하네. 문제 나가요. 합병과 등록 전환은 청량하지 아니하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한다. 어때? X. 등록 전환은 청량하잖아. 이제 문제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럼 봐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청량하지 아니하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합병과 지목 변경. 사실 요것만 하나 외워놔도 토지 이동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외워 들어갈 건가. 그러면 나머지 쓰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가 절대 이거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앵무새. 앵무새는 뭐다? 그냥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 맨날 써먹지 못하는 것을 앵무새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애워놨기는 해놓는데 깜빡깜빡한 사람이 있어. 이게 다람쥐는 애우면 까먹고. 그래서 왜 왕다람쥐라는 거야, 왕다람쥐. 우리 다람쥐가, 저는요, 요즘 많이 느껴요. 자꾸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자꾸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세상이 참 오묘하고 세상은 이치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다람쥐가 머리 좋으면 어때요? 얘네들은 머리가 좋으면 살림이 울창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먹을 거 감춰놓고 못 찾아 먹으니까 하는 거야.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람쥐가 그래서 우리 봐봐요. 우리 숲이 울창한 데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개체수가 많아요? 다람쥐 개체수가 되게 많은 데야. 사람이 산이 울거진 데는 울창해진 데는 다람쥐 개체수하고 뭐가 많아요? 딱따구리가 많아. 딱따구리는 뭡니까? 고목나무를 딱딱딱딱딱 떨어뜨려서 그래서 숲속에는 딱따구리 개체수와 다람쥐 개체수가 많으면 숲이 울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앵무새도 되지 말고 다람쥐도 되지 말고 우리 이거예요. 읽어봐요. 거북이가 돼야 돼.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오늘 모르더라도 내일이면 알겠지. 오늘 모르더라도 내일은 알겠지. 그러면 요거 몇 번 과정 거쳤어요? 3번만 과정 거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북이야. 봐봐요. 로또 복권 100억 따도 100억 금방 나가죠. 그러니까 1,000원씩 알뜰하게 모아봐요. 그럼 돈 나가요?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번 돈이 그게 알찬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하나씩 이제 대상토지로 갑니다. 대상토지. 가로 2번 찾았어요?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대상토지. 1 뭐라고 써놨어요? 미등록된 토지. 2번은 공유수면 매립지.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그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간척지. 그래서 간척지. 자, 그런데 이제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돼. 그러면 간척지는 새로 생긴 땅으로서 신규 등록 대상이 되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읽어볼래? 뭐가 있어요? 간석지. 간석지는 요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간석지는 뭐가 되니까? 갯벌, 이렇게 되니까. 갯벌. 이 간석지는 조심해 둘 거는 이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도 삭제됐다라는 걸 조심하고. 자, 그러면 간척지는 뭐예요? 간척지는 바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고 간석지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석지는 뭐니까? 갯벌. 그래서 지난달은 이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허락지. 허락지는 뭐예요?
하청 부지화된 걸 포락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작년 학교는 2번, A형은 2번, B형은 뭐다? 3번 문제 나온 게 포락지가 나왔죠. 근데 여기 봐봐요. 우리 현자 언니 이거 찍고 왔대. 이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빈지 찍고 왔대. 빈지를 찍고 왔대. 빈지. 자, 그러면 현자 언니한테 그랬어. 우리 현자 언니한테 저번에 한번 인천 가서 만났어요. 인천 60이 넘었어요. 58세, 59세네요. 또 떨어졌어. 하나 차이로. 2,000원. 그러니까 현재 언니가 뭐냐면 모의고사는 맨날 1등 하는데 시험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가슴 누르고 시험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벌렁벌렁한다고 그래. 시험 문제가 안 보이는데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그게 대한 시험의 공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시험장 가면 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두근두근 하지 말고 가슴을 꾹 눌러서 봐라. 그래서 빈지 찍었다고 그래서 바닷가 가자 그래. 바닷가 가자. 빈지.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이거 빈지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그렇죠, 바닷가. 인천에 있으니까 거기 올곳에 가서 우리 해나 먹자. 그래서. 진짜 먹고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락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간척지라는 것은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고 간척지는 뭐다? 개벌. 그러면 요거는 간척지는 신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척지를 법상은 뭐라고 그러냐?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법이 하나 나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는 섬 찾았어요?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 X. 등기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네.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 X. 다음 중 신규 등록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 등기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를 자, 상호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등기적탁. 그죠? 등기적탁. 사육에서 뭐 된다? 제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잡은 거야. 며칠? 60일. 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이제 봐봐요.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봐요. 읽어봐요. 신규 등록, 지분부여 방식, 원칙, 예외. 자, 봐봐요. 이제 3주 지났어요. 자, 원칙은 뭐예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또 다 까먹었어. A적인 측면은 뭡니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무슨 지분? 최종 지분.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 이거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까먹어서 이제 틀리는 거거든. 자, 신규 등록하고 똑같은 지분 부여 방식이 있어. 뭐예요? 등식. 무슨 전환?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분 부여 방식이 뭐하다? 동의하다. 2주 전에 들은 거하고 지금 들으니까 또 상사하죠. 그러니까 맨날 새로워. 맨날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을 6개 차려야 돼. 주변에. 학원을 6개 차려야 돼. 여기 요 근방에 자, 여기 앞에 6개, 여기 앞에 6개. 6개를 학원을 차려놔야 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왜 6개를 차려야 돼? 1교시는 민법, 2교시는 학개론, 3교시는 공식, 4교시는 세법. 이렇게 해주면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맨날 새로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똑같은 여기 요 학원 구조를 요 옆에다가 학원을 6개 차린다면 남아요, 안 남아요? 돈 남아요, 안 남아요? 임대료 나가지 뭐 해야지 이거는 비경제적이라는 거야. 비경제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1교시 민법, 2교시 학개론, 3교시 공시, 4교시 세법.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 매일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매일 공부. 그러니까 여기 일주일 들어오니까 맨날 새로운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머릿속에 깍 붙들어놔. 자, 신규 등록은 뭐예요? 신규 등록은 문제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등기적탁. 여기 맞았다. 몇천이? 등기부. 그럼 거짓 맞아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고요. 자,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가서 등록 전환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여기 봐봐요. 자, 등록 전환은 뭘 생각해야 돼?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 등록 전환은 어디부터? 봐봐요. 등록 전환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
자, 에어전은 저 봅시다.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3요소죠. 지적 공부 몇 개? 8개. 불러봐요. 임야, 대장. 임야, 대장은 누가 따라붙어? 임야동.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지적동.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임야에서 토지로 가는 걸 전환이라고 그래. 전환. 자, 요리해 먹어. 무슨 전환?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어디에서만 어디로 가는 거? 임야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임야라는 지목에서 한번 잡아보자고. 임야 뭐예요? 한자로 치면 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산이 임야에서 토로 가니 산이 산으로 갈 수 있고 산이 아닌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등록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된다. 어때? X.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자, 근데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임야도 축적. 애운 거 써먹으면 돼, 이제. 6,000분의 1이죠? 지적도의 축적이 얼마예요? 1200분의 1이죠. 그럼 서에서 대로 가서, 대에서 서로 가서. 서에서 대. 그러면 뭐가 높아졌어? 정확성이 높아져. 그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의 정밀성과 연관성 있는 토지 이동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전환.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 서에서 대로 갔으니까. 그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의 정밀성과 연관성 있는 토지 이동을 골라라. 1분할, 2 합병, 3번 등록전환, 4번 뭘로 할까요? 지목 변경. 그럼 정답은 무슨? 등록전환이 되는 거예요. 등록전환.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임에서 토로 갔죠. 임 토로 갔죠. 그럼 축적 변경은 자동 수반했네. 그럼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나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한 A 조건이 있겠다라는 거네. 그럼 1번 가봐요. 대상토지. 자, 그러면 지목 변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현강편찬화야. 산지관리법. 요 산지관리법은 이렇게 착상해줘야 돼요. 요 산지관리법이 임야는 산이에요. 근데 요걸 국계법으로 건치면 지목 변경으로 간다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이에요. 국계법으로 가면 무슨 왜? 지목 변경이 돼요. 자, 그만 봐봐요. 국계법이 뭐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계법으로 가면 지목 변경.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돼. 그러면 건축물의 사용성인성으로 지목을 변경한. 그러면 거기 밑에 간 봐봐요. 예적 지목 변경 이시야 없이야? 없이 현강편찬화야. 없이 등록전환되는 거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건 1번 읽어봐요. 대부분 줄 쳐놓고 진하게 칠해놨죠.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에서 자, 사실상 어떤 행질 변경에서 잘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대도사.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문에 이제 등장한다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도사.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도사. 그렇죠. 대도사. 자, 그러면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논점이 돼 있어. 등록전환은. 거기에다 여기 하나 써놔요. 자, 등록전환도 측량을 하는데 그 옆에 깔끔하게 좀 써봐요. 그러면 칸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요. 맨날 핑계만 대. 뭐라고 써놨죠? 허용범위 이내와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 이렇게 올 때 이내와 초과.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애울 때 애울 때는 여기 눈을 해서 이내냐 초과냐라고 이제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돼.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일단 등록전환은 청량합니다. 여기 봐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읽어봐요. 임에서 토. 앞으로 임에서 토로 가는 것은 바로 등록전환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임야 대장이 170이야. 몇이라고? 170. 면적이 170이야. 근데, 자, 청량을 해봤더니, 여기 봐봐요. 171점, 나오네. 얼마 차이 나요? 1제곱미터 차 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범위예요? 허용 범위 이내. 그때는 뭡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가죠. 임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이야?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다시?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얼마를?
170을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볼까요? 이제 아까 쓴 거야.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네. 그대로 등록. 자, 이번에는 뭡니까? 임토로 가보니까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했더니 250제곱센치가 나왔어. 제곱미터가 나와서. 얼마나 차이 나요? 80. 80제곱미터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범위를 초과했어? 허용 범위 초과.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임야 대장에 170을 250으로 정정을 해줘. 얼마로 정정해줘? 250으로. 누가 정정을 해줘? 지적소관청. 왜 지적소관청이죠? 이 지적소관청 청량 결과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170을 250으로 누가 정정해줘? 지적소관청이. 그럼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네. 직권정정.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하고 말소하고 250으로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는 읽어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고, 이 말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만약에 독자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24회 때 나왔고요. 요거는 독자적 문제로 15회 때 출제할 때 여기에서 장난을 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외워봅시다. 허용범위 이내는 무슨 정정?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해준다고.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지워봤어요.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눈썰미가 있어서 애우느냐, 모르냐, 보느냐. 그럼 차이점은 여기, 이내, 초과,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자, 그러면 허용범위 초과는 직권 정정이다. 자, 그러면 임에서 돌아간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될 수도 있고, 없이 있어서 등록 전환되는 게 있죠. 없이 내는 거. 대부분, 도식은 관리계, 사실상 행정을. 이 두 개만 넣으면 등록 전환이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어떤 문제, 나머지는 다 아까 했어요. 기초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애워넣느냐, 못 애워넣느냐. 그걸 애워서 문제에 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되는 거야, 이제. 자, 문제로 한번 와볼래요? 자, 몇 번에 한번 뭐냐면, 일단 6번부터 먼저 보자고요. 6번 찾았어요? 예, 6번 한번 풀어봐요. 6번이 아니라 8번입니다. 미쳤어요. 눈이 안 보여지고. 자, 8번 풀고 오늘 시작어요. 지금 시작어. 자, 토지이동 및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 등록 며칠? 60일, 등록 전환도 60일, 분할은 원칙적으로 없죠. A적으로 60일. 그럼 60일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합병은 며칠? 원칙적으로 없고 A적으로 60일. 그러면 바다만수, 해면성 만수 있죠. 며칠? 90일. 정답은 몇 번? 4번. 이거는 제가 출제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13년. 올해가 몇 회죠? 올해가 몇 회? 27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13회 때니까 언제죠? 14년 전에 출제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네요.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며칠? 60일. 등록 전환은 며칠? 60일. 분할은 합병은 조심해야 돼요. 60일은 60일인데 A적으로 60일입니다. 자, 바다로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 90일을 쭉 치면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그거까지 외우면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